북한의 대외 정책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외 정책의 실제 모습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자주를 내세우지만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평화를 내세우면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친선을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대결과 위협을 동시에 가하고 있다. 체제 유지와 외부로부터의 지원 확보를 위해 취해온 북한의 대외 정책,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자. 냉전 시기의 북한 외교는 소련과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소 분쟁이 심화되면서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비동맹 국가들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그 시기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위해 서방 국가와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게 되면서 체제 위기에 처했다. 이후부터 북한은 체제 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중국, 러시아 등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과의 자원 외교를 강화했다. 또한 계속된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들과도 유대 강화를 도모했다. 이처럼 탈냉전이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북한의 외교 방향은 기존의 이념을 중시하던 것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외교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한은 핵 위기를 조성하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였다. 벼랑 끝 전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극단적인 위기를 조성하는 전술을 말한다.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활용해 위협을 가하는 한편 이를 국면 전환이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시도는 1993년 3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선언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핵 사찰 거부 등 1차 북핵 위기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해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도출해냈고 핵 동결을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002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모여 6자 회담이 열렸다. 6자 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13 합의 등을 도출하면서 2008년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의 국면 타결 시도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펼친 벼랑 끝 전술은 북한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사각,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떨까? 북한의 대미 관계에서 주요 이슈는 관계 정상화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줄곧 핵 문제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때 고위급 교차 방문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선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핵사찰 거부 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양자회담, 육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핵실험 강행 등으로 현재는 고착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후원국이다.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방문 등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중국도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과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조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북핵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인 만큼 양자 관계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북한 정권의 수립과 전후 복구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한 후원국이었다. 탈냉전 이후 이전까지 양측은 전통적 우호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이들은 체제 안정과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도발이나 위기 조성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어렵다.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백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